은퇴 후 생활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은퇴 후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또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크게 달라지죠. 많은 전문가들은 적정 은퇴 생활비로 약 290만 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할까요? 또 290만 원이란 금액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불안한 60대 초반의 김 씨 사례. 김 씨는 한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은퇴 후 10년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60세가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치료비와 요양비가 크게 들었습니다. 매달 예상했던 290만 원 정도의 생활비에 10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나가면서 퇴직금이 금세 바닥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지출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생활비만을 계산해서는 충분하지 않죠. 건강 문제,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택 수리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며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 씨 사례의 교훈입니다. 2. 대출이 남은 50대 후반 윤 씨의 고민. 윤 씨는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퇴가 머지않았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직 갚지 못한 대출이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매달 약 100만 원의 고정 지출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윤 씨는 은퇴 후 매달 29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출을 포함하면 그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 씨의 사례는 은퇴 전후로 남아있는 부채가 은퇴 후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 특히 주택 대출을 가지고 있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 이 대출 상환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윤 씨는 결국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은퇴 전까지 최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대출 부담을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은퇴 전 재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부채를 줄이는 것이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3. 자산은 있지만 수입이 부족한 60대 후반 이 씨의 갈등. 이 씨는 은퇴 전부터 꾸준히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 그 덕에 꽤 괜찮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생각보다 적었고 자산을 팔면 그 이후의 수입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씨는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라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결국 자산을 조금씩 팔아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미래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은퇴 후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산이 많더라도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죠. 단순히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만을 믿고 생활하기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결국 자산의 일부를 안정적인 연금 상품으로 전환하면서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사례에서 보았듯이 은퇴 후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달 29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계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를 준비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비 자금 확보.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나 자녀 지원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최소한의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관리. 은퇴 후에도 갚아야 할 대출이 있다면 그 부담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까지 가능한 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자산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지, 그 수입이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연금, 월세, 배당 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신적으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생활비 29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보다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은퇴 계획을 세우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 씨, 윤 씨, 이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해지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준비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 교훈은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점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더 구체적인 준비 방법과 전략을 이야기해 볼게요. 1. 연금 활용을 최대화하라. 연금은 은퇴 후 꾸준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직장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을 텐데 각 연금의 혜택과 지급 시점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연금이 있지만 그 수령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가능한 한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면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예시 연금 수령 시점을 65세가 아닌 70세로 늦추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결과 약 30% 이상의 추가 연금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라. 이 씨 사례에서 봤듯이 단순히 자산이 많다고 해서 노후가 안전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산이 은퇴 후에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면 일부를 매각해 안정적인 배당주나 채권, 연금 상품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퇴 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배분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예시 A씨는 주택 2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중 한 채를 매각하여 월세가 나오는 작은 상가 건물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월세 수입으로 매달 생활비 일부를 보충할 수 있었고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의 일부를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라.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세컨드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살려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관심 있었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예시 B씨는 60세에 은퇴했지만 평소에 관심이 있던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추가로 50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일하는 즐거움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얻는다면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소비를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출하라.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출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닌 필요한 부분에서 현명하게 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유지비를 절감하거나 자녀 지원을 점차 줄이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 C씨는 은퇴 후 큰 집에 계속 거주했지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생활비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관리비와 주택 유지비를 크게 절감했고 매달 약 50만 원의 추가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에 맞는 효율적인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미리 의료비에 대비하라. 노후에는 건강관리 비용이 중요한 지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의료비 예산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최대한 활용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D씨는 50대 초반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작은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빠르게 치료를 받았고 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건강검진과 예방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6.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라.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을 느끼기 쉬운데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취미 클래스 등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경험을 공유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시 E씨는 은퇴 후에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심리적인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고 일상에서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지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7. 정신적, 정서적 준비도 필요하다. 은퇴는 단순히 경제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큰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경제적 측면만 신경 쓰지만 정신적, 정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F씨는 은퇴 후에 수년간 꿈꿔왔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전시회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죠. 8. 재정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정 상담가나 세무사,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은퇴 계획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예시지 씨는 은퇴를 앞두고 재정 상담가와 상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담가는 지 씨의 자산, 수입, 지출을 분석하고 필요한 재정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 씨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9. 리타이어먼트 플래너 활용하기. 리타이어먼트 플래너는 은퇴 후 생활비와 수입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은퇴 후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시 H씨는 온라인 리타이어먼트 플래너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고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지출 항목과 수입 변동성을 알게 되어 추가로 필요한 준비금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H씨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데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론, 희망찬 노후를 위한 준비. 은퇴 후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입니다. 이 과정을 잘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사례와 전략들을 통해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신만의 은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고 미리 준비해 나간다면 은퇴 후의 삶은 더욱 즐겁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돈이 아닌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세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기회를 누린 사람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길 바랍니다.